챕터 1 참아주니까 만만한 줄 압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냉장고 안에는 어제부터 손질해둔 재료들이 가득합니다. 갈비찜용 고기, 미리 불려놓은 표고버섯, 씻어놓은 시금치. 식탁은 깔끔하게 닦아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다 뒀습니다. 68세 박현수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2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들 가족이 점심을 먹으러 오기로 했으니까요. 오전 11시 반 카카오톡 알림이 울립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게 전부입니다. 다음 약속 날짜도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전화도 없습니다. 문자 한 줄이 전부입니다. 박현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려놓은 식탁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장면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안 바뀌고, 더 잘해줘도 안 바뀌고, 눈물을 보여줘도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참아준다는 사실을 허락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겠지라며 웃어넘긴 그 순간 상대방의 뇌는 조용히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항의하지 않는다. 계속해도 된다. 당신의 침묵은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면허증이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무례함은 왜 이토록 반복되는 걸까요? 그 구조를 다음 챕터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챕터 2 참는 사람이 항상 지는 이유. 장면 하나. 취소된 주말 약속. 박현수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회사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전달에는 처가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3번 연속으로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박현수 씨는 매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음에 보자. 아들은 미안해했을까요? 아마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3번, 4번이 지나면서 아들의 뇌는 이것을 학습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내지 않는다. 취소해도 된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적 허가입니다. 당신의 관대함이 상대방의 불성실을 키웁니다. 장면 2. 동창의 자리. 72세 윤정숙 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고 처음엔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 하나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요즘 부쩍 늙었다. 혼자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좌중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숙 씨는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래, 나 늙었지. 하하.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웃어넘겼을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다음 모임에서도 그 친구는 또 같은 식으로 말했습니다. 윤정숙 씨가 웃어넘긴 그 순간이 다음 무례함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장면 3.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65세 이재복 씨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 하면 잘 나오는데 계산할 때만 되면 꼭 화장실에 갑니다. 이재복 씨는 매번 계산을 했습니다. 설마 또 그러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는 건 늘 고마워, 다음엔 내가 살게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재복 씨는 계산서를 집어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엔 내가 산다는 말 몇 번째 듣는 거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 했던 것이 상대방의 얌체짓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장면 4. 카카오톡 가족 단체방. 63세 한미선 씨는 오늘도 가족 단체방을 엽니다. 딸이 손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미선 씨는 하트 이모티콘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없습니다. 며칠 뒤 한미선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얼굴 볼 수 있을까? 딸의 답장은 4시간 뒤에 왔습니다. 엄마, 그날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미선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높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이 4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착하게 살았습니다. 모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모두 먼저 맞춰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외롭고 더 만만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강화리 인포스먼트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나쁜 행동을 참고 넘어갈 때 상대방의 뇌는 그 행동이 괜찮다고 학습합니다. 처벌도 없고 저항도 없으니까요. 당신이 참을수록 상대방의 무례함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조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3가지 지혜가 그 답을 드릴 것입니다. 챕터 3 첫 번째 지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기대하는 것, 그 기대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다. 이 말을 지금 우리 삶에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아들이 약속을 지켜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밥값을 한 번쯤은 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대 상대방에게 말한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알겠지, 가족인데 말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기대를 자동으로 읽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나무가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뿌리가 단단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지가 바람에 맞서지 않고 유연하게 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꺾이지 않기 위해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하루가 덜 무너집니다. 하루가 덜 무너지면 당신의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오늘 저녁 종이에 이렇게 써보십시오. 나는 에게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말로 꺼내지 못했던 기대를 먼저 내 안에서 꺼내어 보는 작업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실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2번째 지혜가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챕터 4 2번째 지혜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날 고슴도치들은 서로 온기를 나누려 모여든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아낸다. 그것이 예의 바른 거리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친구, 밥값은 늘 당신이 내게 만드는 지인, 약속을 반복해서 취소하는 자녀.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흔히 2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너무 참으면서 계속 가까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에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둘 다 극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처럼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가 답입니다. 그 거리를 만드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연락 빈도를 줄입니다. 매주 먼저 전화하던 것을 격주로 줄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편한 자리에 매번 나가지 않습니다. 동창회가 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다면 2번 중 1번은 빠져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 말은 제게 좀 불편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따지지도 마십시오. 단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뇌에 새로운 학습을 시작시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넘기지 않는구나. 66세 정태수 씨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만날 때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말 나는 좋지 않아. 친구는 당황했고 잠시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 친구는 그런 말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아닌 단 한마디가 관계를 바꿨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지금 당신 삶에서 가장 불편함을 주는 관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얼마나 자주 상처받고 있는가? 그 빈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리두기로 관계를 조율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세 번째 지혜가 진짜 핵심입니다. 챕터 5 세 번째 지혜 당신이 단단해지면 무례함이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행복을 자신의 바깥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어디서든 혼자서도 충분하다. 이 말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우리를 상처 입히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반응에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약속을 지키면 하루가 좋고 약속을 취소하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딸이 먼저 연락하면 기분이 좋고 무시당하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몸을 씁니다. 걷기, 스트레칭, 텃밭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가 내면에서 켜집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몸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둘째,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듭니다. 하루 30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시간. 책이든 산책이든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든 그 시간이 쌓일수록 타인의 무관심이 덜 아프게 됩니다. 아들이 오지 않은 그 토요일 박현수 씨는 처음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혼자 차려놓은 갈비찜을 먹으며 오래 듣지 못했던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 혼자도 괜찮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 셋째, 스스로를 존중하는 말을 씁니다. 68세 강순애 씨는 매일 아침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석 달 뒤 딸에게서 연락이 없는 주말에도 예전보다 훨씬 덜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빈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 없듯 자신이 비어 있으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쏟아집니다. 당신이 단단해질 때 무례한 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반응이 없는 곳에는 무례함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단단한 바위 앞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못하듯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오늘 저녁 딱 15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시오. 그 15분이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거리를 조율하고 내면을 단단히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챕터 6 오늘 당신의 자리를 되찾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허락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둘째, 거리를 조율하십시오.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셋째, 내면을 단단히 하십시오. 당신이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무례함은 발 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께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가장 작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무례함에 내 하루를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60년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은 증명서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잘 살아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서. 참는 것이 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먼저 당신을 존중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너무 혼자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짐을 조용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